안녕하세요. 2021년 6월 27일 IDF 둘째 날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피곤하신데 함께 해주신 많은 벨리니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코로나19 방역수칙과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IDF 페스티벌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신나고 유익하고 재밌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의 순서 중에 제일 중요한 순서가 당연히 공연이겠지만요. 그 공연 무대에 올라가기까지 저희가 많은 연습을 하잖아요. 많은 연습을 할 때 꼭 아프답니다. 너무 과잉으로 몸을 써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모든 무용수 분들이 또는 우리 모든 수업을 하는 강사분들께서 꼭 배워야 할 근육, 뼈, 움직임에 대한 지식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IDF에서 준비했습니다. 첫 클래스 인체 해부학. 댄서들이 꼭 알아야 할 인체 해부학을 저희 항상 함께 해주시는 머스트 무브 소속 필라테스 김민 선생님이 인체 해부학을 너무나 재밌고 쉽게 알려주실 거고요. 두 번째 클래스는 바로 접니다. 벨리댄스 기능 해부학. 벨리댄스 기능 해부학은 당연히 벨리댄서이고 벨리댄스 동호인이며 벨리댄스 강사이면 누구나 당연히 들으셔야겠죠. 두 번째 클래스까지 모두 4시 전, 3시 반이면은 모든 수업이 끝나니까요. 지루해 하시지 마시고 나가시지도 마시고 꼭 라이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클래스 김민 선생님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얘기해도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정 원장님하고 2018년도에 머스트무브 스터디에서 처음 인연을 맺고 작년에 이제 여기 내 몸은 내 맘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두 번 이제 교육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렇게 큰 무대인지 모르고 많은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많이 떨려옵니다. 근데 최대한 힘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작년 겨울에도 제 교육을 들으셨던 분들이 또 다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교육을 들으시려고 아침 8시부터 일어나신 선생님들도 계시다고 하시는데 일단 우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2017년부터 이제 요가랑 필라테스를 가르치는 강사 직업을 갖고 있고요. 지금 머스트무브 소속으로 잠실세네점에서 트레이너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스터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채팅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벨리댄스 강사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벨리댄스를 일반 회원님으로서 즐기는, 취미로서 즐기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벨리댄스를 즐기시면서 연습을 하시면서 혹시 한 번이라도 부상의 위험에 처하시거나 부상을 당하시거나 하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제가 사실 대답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싶지만 요즘에 이제 이런 줌이나 유튜브로 소통이 쉽지 않은 걸 알아서 제가 이제 그렇게 짐작을 하고 시트를 넘기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지보다는 이제 하지 쪽에서 이 발에서부터 무릎과 골반이 안정된 상태로 벨리댄스를 잘 즐길 수 있는 그 방법들을 해부학으로 좀 풀어낼 예정이고요. 첫 번째는 논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공신력이 좋은 논문은, 그레이드가 높은 논문은 아닌데 이제 벨리댄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벨리댄스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가 많이 되지 않았어요. 뭐 발레라든지 모던 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있지만 벨리 댄스 위주로 연구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굉장히 많이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공신력이 높은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논문을 읽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저희가
그 벨리 댄스를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작품을 준비하고 또 춤을 추지만 내가 다친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내 주변에 다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른 곳에 더 넓은 연구들을 토대로 어떠한 부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몸의 어느 관절이나 어떤 부위에서 부상을 잘 입을 수 있는지, 어떤 것 때문에 부상을 입을 수 있는지 그런 확률적인 부분들을 더 이제 접근하시다 보면 연습하실 때도 조금 더 안전하게 연습하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부학을 공부하시면서 같이 좀 인터넷으로 서치해 보셔도, 궁금한 부분들 서치해 보셔도 도움이 좀 되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대신 몇 가지를 서치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모던 댄서에 대한 그 부상에 대한 부상 위험 요인이나 부상을 입고 그 뒤에 어떻게 사후 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논문인데, 벨리 댄스에 대해서는 아주 조그맣게 연구가 있었어요. 이제 뉴질랜드에서 벨리 댄스를 즐기는 커뮤니티, 한 커뮤니티에 있는 그 분들을 위주로 조사를 했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그러니까 주에 한 3시간 정도 벨리 댄스를 연습하시고 즐기시는 분들이고, 이제 그분들이 보통 연습을 하실 때 뭐 1000시간 연습을 할 때 보통 1.69 정도 확률의 부상 확률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확률이 보통 41일을 연습한다고 치면 41일 중에 2일 정도는 부상을 당할 위험에 좀 노출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상 타입을 보니까 이 상지보다는 이제 하체 쪽에 조금 더 부상 확률이 조금 더 크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상이 왜 이렇게 그 되어 있는지, 어떤 부상의 위험 요인이 있는지 보니까 기본적인 일반적인 허리 통증에 대한 부상 요인 이외에, 그러니까 보통 댄서분들은 부상을 입으시면 병원에 잘 가지 않으시고 그 선생님 위에 있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주변 분들에게 그냥 물어본다든지, 이런 부상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본다든지, 이제 그거의 부상의 처치에 대해 비해서는 너무 이제 훈련 강도가 높다든지. 저는 사실 벨리 댄스를 해보지 못했고 춤을 굉장히 못 춥니다. 저는 몸치이기 때문에 춤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요, 훈련 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부상에 대한 위험이 조금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낮은 BMI 지수는 아마 조금 더 모던 댄서들한테 더 가까울 것 같긴 한데, 이제 체중을 계속해서 뭐 아시겠지만 몸을 조금 더 가볍게 잘 움직이기 위해서 체중을 계속 감량을 하다 보니까 뭐 근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관절의 어떤 건강 면에서 좀 떨어져서 부상의 위험이 조금 더 높고, 그리고 또 댄서분들은 특이하게도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있어요. 이런 작품을 구상하다 보면 조금 더 그 심리적인 부분들, 감성적인 부분들을 몸으로 표현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몸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온다고 이렇게 연구로 발표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브리티시 저널 오브 스포츠 메디신이라고 이제 영국에 있는 저널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댄서분들의 어떤 근골격 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조사를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리서치예요. 여기 보시면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명의 이런 댄서들의 그 기본 베이스, 기본 그 리서치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제 하나씩 조사 그 조건들을 걸러내면서 나중에는 한 47명 정도의 그 적합한 조사지가 조금 이렇게 추려져서 그 부분으로 결과를 좀 낸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거기서 봤을 때 이거는 조금 제가 다른 연구에서도 봤을 때 좀 공신력이 좀 있는 결론인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이제 부상을 당하는 부분이 발목이고 그 다음이 허리, 그다음에 무릎, 발, 고관절, 목, 뭐 엄지발가락, 어깨, 뭐 상부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면은 쭉 나와 있는데 하지 쪽에서 조금 더 굉장히 부상률이 높았고 특히 또 발목에 대해서 부상률이 높았어요. 제가 작년 겨울에 이 똑같은 자료로 그 히폴리타 댄스 연습실에서 제가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는 솔직히 좀 발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안 한 상태여서 발목에 대해서 그렇게 와닿지 않았었는데 또 제가 춤도 잘 안 추고 하니까 근데 제가 올해 초에 이렇게 발을 다시 공부하게 되면서 발에 대해서 발 때문에 부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겠구나라고 느끼는 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은 발과 발목에 대해서 길지는 않지만 조금 추가 부분이 좀 더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그 닥터 설리반이라는 분의 그 허리 통증에 대한 전반적인 댄서가 아니고 그 일반 사람들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허리 통증의 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있죠.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구조적으로 아니면은 뭐 물리적으로 뭐 부상을 입었다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 심리적 이런 신경적인 부분들까지 있는데 댄서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물리적인 요인에서도 굉장히 큰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적인 요인이나 심리적인 요인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작품을 표현하시면서 이런 부담감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긴장감들이 더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큰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본 자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잘못된 자세 때문에 좀 더 기본 자세에서부터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조금 더 크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벨리 댄스의 기본 자세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분들은 한번 본인의 그 연습했었던 그 기본 자세를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발은 골반 넓이로 섭니다. 그렇죠? 제가 사실 지금 선생님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옆에 안 계셔가지고 발을 골반 정도 넓이로 벌리고 양손을 약간 이렇게 해서 펼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미 발에서부터 이제 발과 무릎과 고관절의 정렬이 잘 맞지 않으신 분들은 발목 부분만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허벅지 안쪽이 이렇게 안으로 말려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렬이 잘 맞춰지지 않아서 동작이 잘 나오지 않고 동작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 작품에 대해서 표현이 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부상도 잘 입을 수 있고 이런 환경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제가 해외 사이트에서 참고를 한 거고 그다음에 발이 골반 넓이로 발끝이 정면을 향할 수 있도록 잘 정렬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무릎 역시 중립 위치로 잘 놓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긴 할 건데 이 발에 대해서 발목에 배측 굴곡이라고 하는 발등이 몸통 쪽으로 당겨지는 이 동작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발목이 뻣뻣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무릎이나 고관절에서 이렇게 굴곡 현상이 많이 일어나실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을 너무 과도하게 구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목을 조금 더 유연하게 쓰지 무릎이나 고관절을 너무 많이 구부린 상태로 기본 자세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벨리 댄스에서 이제 시상면으로 옆쪽으로 봤을 때 등이 굽지 않은 상태에서 춤을 표현하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 골반 쪽에서 정렬이 잘 안 맞으시는 분들은 과도하게 어깨나 가슴을 펴려고 하시고, 혹시 공감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과도하게 가슴을 펴려고 하시고, 이 가슴 앞쪽에서 이렇게 신전이 일어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허리 쪽에서 또 과도하게 보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허리가 아파지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발에서부터 이 골반까지 연결이 잘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저희가 이 하체 쪽에서 움직임을 단단하게 만들고 상체에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하시면 연습하시는데 또 아름답게 안무를 연출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본 자세를 항상 설정을 먼저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운동하실 때. 자, 그다음에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슴을 펴기 위해서 과도하게 허리를 먼저 피는 동작을 하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뒤쪽에서는 또 허리에 또 여러 신경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신경들이 압박되면 더 허리 쪽에서 불편한 통증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몸통이 회전될 때 저 사실 벨리 댄스에서 몸통이 회전되는 동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까 전에 오전에 수빈 선생님을 만나서 뵙고 얘기를 했는데 뭐 발로 턴을 할 때 굉장히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발과 함께 몸이 움직이지 않고 이제 급한 마음에 이렇게 발보다 몸이 먼저 크게 움직인다든지 하면은 뭔가 더 그 부분에서도 부상의 위험이 있으실 것 같고, 또 밑에는 머리를 좀 던지는 동작들을 할 때 이런 너무 과도하게 움직여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목에 대한 근력 운동도 함께 들어가면 미리 해주시면 부상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필라테스 강사로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항상 시작 지점에서 기본 자세를 잡으실 때 몸의 중심선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장님께서도 항상 잘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이 중심선에 있는 기본적인 관절의 정렬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아까 과도한 골반 경사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이거는 진짜 거듭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는 팩트인 것 같아요. 골반 경사, 허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골반과 어쨌든 가슴 쪽의 척추와 이런 분절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미리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동작을 하실 때 과도하게 둔근 쪽에 너무 꽉 조여지는 그런 힘을 쓰지 않고, 필라테스도 그렇고 요가도 그렇고 춤도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든 운동은 몸에 있는 관절에 긴장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 조금 편안한 상태에서 움직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많이 되고요. 편안한 상태의 움직임을 만드시려면 사실 호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지, 편하게 호흡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느끼시고 인지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골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해부학이고요. 하체에 대해서 제가 그 지난번에 시트에 너무 그림만 넣어가지고 제가 할 말을 좀 이렇게 딱 잘 나오게 옆에다가 적어놨어요. 따로 필기하지 않으셔도 그냥 잘 듣기만 하시면 될 수 있게 적어놨습니다. 지금 다리는 로어 림프라 그래서 이제 하지라고 하는 이 다리 부분은 62개의 뼈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2개의 그 조인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복합체예요. 골반 거들이라 그래가지고 이 골반 양쪽에 있는 그 일리엄하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세이크럼 이렇게 해서 좀 뼈들이 합쳐져 있는 형태라고 보실 수 있고, 이제 이런 골반을 저희가 이제 바가지
바가지로 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저 안에 있는 생식기관이나 어떤 장기 이런 것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안으로 약간 움푹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 바깥으로 요렇게 복사근이나 복행근이나 이렇게 감싸고 있겠죠, 근육들이. 그래서 이런 골반의 기능은 발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부하나 밑에서 지면 반발력이나 아니면 위쪽에서 내려오는 부하를 좀 잘 중간에서 좀 처리할 수 있도록, 너무 부담이 되지 않게 몸통의 중심을 딱 잡아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는 이제 니 조인트, 무릎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는 발목 관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골반이에요. 펠비스라고 하는 골반. 이제 여기서는 지금 세 개의 조인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세이크럼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일리엄, 이 천골이고 일리엄은 장골이에요. 그래서 천장관절이라고 하는 세이크로일리악 조인트하고 그 다음에 럼보세이크랄 조인트, 그 다음에 그 푸비스 쪽 관절, 여기 요 밑쪽에 있는 좌골 쪽에 있는 관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골반만 딱 봤을 때 저희가 그 예전에도 했었는데 골반의 그 좌우의 정렬을 잘 체크해 보려고 이렇게 실습을 좀 같이 해봤잖아요. 이렇게 골반 혼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여기 갈비뼈에서부터 한번 앉아서 해보셔도 됩니다. 갈비뼈에서부터 쭉 아래쪽으로 끌어내려 보면은 장골 윗부분이라 그래서 이렇게 딱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면 약간 볼록 튀어나와 있는 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안테리어 앞쪽, 수페리어 위쪽에 있는 일리악 스파인,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ASIS라고 하는데 이 부분의 좌우를 확인해서 골반의 어떤 정렬을 좀 확인하기도 합니다. 정적 자세 평가에서. 그리고 지금 요 앞쪽이 포레이멘이라고 하는 이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은 뒤쪽보다는 앞쪽이 조금 더 커서 이 앞쪽으로 좌골신경들이 이렇게 빠져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이제 폐쇄공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제 우리 다리를 외측으로 이렇게 회전시켜주는, 열어주는 그 외회전근들이 이쪽에서 이렇게 얽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 이렇게 그 펠빅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골반 기저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골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골반에 대한 어떤 한 면이 아까 전에 지금 이렇게 골반 양쪽에 대해서 봤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 옆 라인에서 보는 골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요 일리엄이라는 이 부분 윗부분하고 여기 이스키엄하고 푸비스 요 부분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 옆쪽에서 보시면 제가 아까 여기 천골에서 앞쪽 구멍으로 이렇게 좌골신경이 빠져나온다고 했었죠. 이제 그래서 요 앞쪽에 이렇게 큰 공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스키얼 투버러시티라 그래서 요 밑에는 그 저희가 좀 많이 생각하는 우리 뻣뻣하다라고 할 때 그 햄스트링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죠. 햄스트링이 요 밑쪽에 이 좌골결절에 이렇게 인대로서 연결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쪽에는 외회전할 수 있는 근육들이 있고 그 안에 혈액을 공급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신경들과 이런 게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앞쪽에 있는 부분은 그냥 그 뼈 자체에 대해서만 이렇게 그림을 봤고요.
뼈가 있으면 뼈와 뼈를 이어주는 인대가 있겠죠. 그래서 인대가 이렇게 뒤쪽 포스테리어, 이게 뒷부분이고 이쪽이 앞부분입니다. 앞에 있는 그냥 우리 단순히 뼈만 봤을 때 그 위쪽에 인대가 이렇게 붙어 있는 모양을 조금 더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ischial tuberosity 아까 전에 나왔었죠. 좌골, 여기 아래쪽에 우리 의자에 앉아서 엉덩이 베긴다라고 할 때 그 딱딱하게 느껴지는 좌골인데, 이 좌골 결절에 좌골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이렇게 인대로서 햄스트링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햄스트링을 하진 않지만 그 대퇴이두가 타이트하거나 경직되어 있을 경우엔 지금 이게 후면이니까 골반을 뒤쪽으로 이렇게 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햄스트링이 타이트하면 골반을 이렇게 후방경사 시켜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뉴트럴해서 자세를 잡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 위쪽에서는 지금 이게 럼바라 그래서 요추예요. 요추와 일리엄 이쪽에서 좀 그 허리 쪽에 이 단단한 어떤 견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잡아주고 있는 인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리오 럼바 리가먼트. 근데 영어로 이해를 하시면 공부를 하실 때 되게 쉬운 게 이제 이게 일리엄이고 그렇죠? 장골이고 이게 럼바예요. 이게 요추고 그래서 그냥 합쳐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리오 럼바 리가먼트. 그렇죠? 이게 세이크로투버러시티 리가먼트, 세이크로투버러스 리가먼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위쪽으로 이제 기립근까지 다 이어지는 느낌이고, 이렇게 해서 요방형근하고도 이따 나올 거지만 이어지는 느낌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뭐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내용은 없고, 앞쪽에 있는 안테리어 세이크로일리악 리가먼트가 요 앞에서 이렇게 이쪽과 이쪽 부분을 잡아준다. 천골과 장골을 잡아준다. 이렇게 앞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뉴트럴 펠빅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포스테리어라고 하는 것이 뒷부분이고요. 엔테리어라고 하는 것이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각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넘어갈게요. 움직임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는 굴곡의 움직임이 있겠죠. 고관절에서. 이 부분은 저희 그 벨리 댄스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동작들을 한번 같이 매치해 보시면서 이거는 무슨 동작이지? 플렉션인가? 익스텐션인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다리를 들어 올린 동작은 굴곡이죠. 자, 플렉션.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뒤로 보내는 동작은 익스텐션. 다리가 딱 봐도 펴졌죠? 신전입니다. 그 다음에 중심인 상태에서 이 오른 다리를 바깥으로 이렇게 벌렸다 하는 것은 에비덕션이고, 그 다음에 이 바깥으로 벌렸던 다리를 안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은 어덕션입니다. 외전, 내전. 자, 그 다음에 인터널 로테이션과 엑스터널 로테이션이 있어요. 지금 고관절에서 대퇴골이 이렇게 바깥으로 벌어지는 것은 익스터널 로테이션이고, 이 고관절이 안쪽으로 이렇게 안짱다리처럼 들어온 것은 인터널 로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게 해부학에서 볼 때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른 다리가 기준이에요.
오른다리가 기준으로 지금 이 오른다리가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지면 이렇게 회전이 되면 익스터널 로테이션이죠. 외회전이에요. 중심인 이 바깥인 상태에서 중심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거나 중심인 상태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내회전입니다. 인터널 로테이션. 자, 그럼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 다리를 기준으로 내 트렁크를, 몸통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내회전이 되겠죠. 내 몸은 이렇게 돌아가 있으니까 이 다리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서로 가까워지는 내회전이 되고, 또 몸을 오른 다리 기준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돌리면 외회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회전, 외회전에서는 같이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 항상 어떤 다리가 어디가 중심인지, 다리를 떠나서 뭐 몸통을 볼 때도 뭐 오른쪽이 중심인지 왼쪽이 중심인지 그 중심선에서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춤에서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힙쉬미 맞나요? 힙쉬미에 대해서 힙피칭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내 몸은 내 맘대로 유튜브를 제가 보면서 다른 선생님들의 동작을 교정해 주시는 동작을 보면서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시면 뉴트럴인 상태에서 앞쪽으로 기울이고 뒤쪽으로 기울인다. 앞으로 기울이고 뒤로 기울인다. 이런 움직임이 조금 편안하게 유지가 될 수 있으면 이 힙피칭을 잘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골반 앞쪽과 뒤쪽의 유연함이 필요하고요. 요런 동작을 연습을 하실 때 그냥 서서만 연습하지 마시고 누운 상태에서도 이런 앞뒤로 기울여지는 느낌을 잘 체크하시고, 앉은 상태에서도 체크해 보시고, 내발기기 자세에서도 체크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포지션에서 이 동작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 벨리댄스 하체에서는 이 동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골반 움직임이.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포지션에서 이런 동작이 나오는지를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도 사실 남이 확실하게, 아니면 원장님처럼 이렇게 전문가이신 분들이 확인하지 않은 이상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뭐 영상을 찍어서 피드백을 뭐 받으시더라도 해서 꼭 그렇게 나는 왜 연습하는데 잘 춤이 늘지 않지? 춤이 왜 예쁘지 않지? 표현이 안 되지?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골반의 움직임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까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업슬립. 이제 죄송한데 원장님 이게 동작이 뭐죠? 힙 롤링인가요? 힙 롤링을 할 때 어쨌든 우리가 골반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뼈들의 조합이고 굉장히 생각보다 자유롭게 움직여요. 좌측하고 우측하고도 따로 움직여질 수 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했다면 이번엔 양옆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양옆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실 때 저는 많은 동작을 보여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양옆으로 움직이는 움직임에서 약간 주의하실 게, 내가 골반이 메인이 돼서 움직이는지 아니면 정말 옆구리들이 내 골반을 끌고 올라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주로, 지금 우리는 가장 메인이 되는 것은 골반이기 때문에 이 골반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가 좀 가장 중요한 점이, 표현에서 중요한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까지 갈게요. 앵클 조인트인데요. 딱 중요한 거 두 부분만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원래 해부학에서는 중요한 게 랜드마크예요. 그래서 항상 골격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붙어 있는 인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인대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근육을 설명하고, 근육에 대한 움직임을 설명하고, 이제 이런 커리큘럼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근육이나 골격을 먼저 하면 아침부터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움직임부터 계속 넣었어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냥 움직임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목에서는 어쨌든 움직임이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가지 더 있어요. 사실 2가지 더 있는데 일단 크게 보시면은 이제 돌시플렉션이라고 그래서 이 발등이 몸통 쪽으로 당겨지는 배측 굴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측 굴곡도 있겠죠. 발등이 내 몸에서 멀어지는 저측 굴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시플렉션은 최소 한 16도에서 20도가 정상 범위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사람이 다 타고난 뭐 관절의 움직임이나 관절의 모형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테스트를 할 때, 좀 조사를 할 때, 그 병에 대한 조사를 할 때 한 20도 정도는 16도 이상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측 굴곡에 대해서 조금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 이따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측 굴곡은 한 45도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발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무용하시는 분들, 그 뭐 다이빙 선수들 이렇게 해서 아예 발이 이렇게 저측 굴곡으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인벌전하고 이벌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약간 헷갈렸어요, 옛날에. 근데 인벌전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번인데 인이니까 4개죠. 근데 이제 안쪽이 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벌전은 외번이고요. 바깥쪽이 떴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보통 발목 부상, 발목 삐끗했다 했을 때는 인벌전이 더 많겠죠. 이렇게 해서 삐끗하시는 게 더 많겠죠. 제가 오전에 그 수빈 선생님하고 얘기했을 때도 이 외측으로 통증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도 사실 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긴 하는데 일단 다음으로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인벌전과 이벌전은 사실 5도 10도 사이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반응을 볼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하네요. 계속 이런 그림만 나오니까 되게 지루하시죠? 네, 아프시네요. 자, 그래서 이 조금만 좀 참으세요. 지금 보면은 우리 발목을 설명할 때 발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제 테일러스라고 하는 요 거골이라고 하는 요 발목 앞쪽에 있는 관절에서부터 발이 이렇게 관절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위쪽에 이제 티비아라고 하는 여기 정강이뼈가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부분을 손이라고 치면은 그렇게 많이 어색하지 않겠죠? 족근골이라고 하는 탈살본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의 요 마디라고 생각되는 중족골이 있습니다. 메타탈살이라고 하는 중족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손가락 끝에 있는 요 마지막 마디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골이 있어요. 펠렌지스라고 하는 지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부터 설명을 해보자면 지금 이런 펠렌지스 지골은 이렇게 3가지 마디로 되어 있는데 이 엄지 발가락만 2개 마디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 중간에는 메타탈살이라고 하는 굉장히 지면에서부터 이렇게 부하를 이겨내기 위해 힘을 써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 발등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은 이 다음을 갖다가 다시 올게요. 조인트를 안 넣네. 그 위쪽에서 그 겉에 관절이라고 하는 이 위쪽 여기서 이제 정강이뼈에서 이 앞쪽 발목까지 연결된 부분은 우리가 아까 봤던 돌시플렉션하고 플랜터 플렉션을 만드는 구간이에요. 당연히 이 윗부분이니까 이렇게 발목을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빌리티를 만드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움직임을 자유롭게 만드는 구간이고 또 이제 이 뒤쪽 캘케니어스하고 이 위쪽하고도 다시 연결되어 있는 구간은 인벌전하고 이벌전을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안정성을 갖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지면 발력은 그래서 발에서부터 이 정강이뼈가 70%, 그 옆쪽에 있는 비골이 한 0에서 15% 정도 받아주고요. 나머지는 그 아래에 있는 다른 관절들에서 쿠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은 이렇게 33개가 넘는 관절을 만들고 26개의 뼈로 구성된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죠. 지골과 중족골과 탈살, 족근골 보면은 숫자 세보시면 그렇게 저렇게 나와요. 14개, 5개, 7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는 아까 전에 골반에서도 그냥 뼈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뼈와 뼈를 이어주는 인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제 레터럴 앵클 스프레인이라 그래서 그 외측 발목 염좌, 외측 이 발목에 이렇게 배측 굴곡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삐끗하시는 그런 움직임이 일상생활에서 그런 실수가 많이 나오고, 보통 이 앞쪽에서 안테리어 탈로피뷸러 리가먼트라고 하는 그 ATL 리가먼트, 여기서 66%의 손상, 거의 한 66%면 정말 큰 거죠. 이쪽에 손상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그 종비인대에서 한 20% 정도의 추가 손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전에 수빈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앞바다리 하고 있다가 일어설 때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바깥쪽 외측으로 통증이 조금 느껴지신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쪽에 어떤 그 발을 안으로 다시 누를 수 없는 그런 힘에 자꾸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움직임에서 나오는 쪽 그 과도한 긴장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마지막에도 나오긴 할 건데, COP라고 해서 이제 센터 오브 프레셔, 우리가 이렇게 지면에 서 있을 때나 뭐 달릴 때 앞으로 걸어갈 때 이 몸의 그런 지면에서부터 오는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행에서 봤을 때, 보행은 다루기가 너무 조금 까다롭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진짜 간단히 넘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뒤꿈치를 딛는 이니셜 컨택에서부터 우리가 한쪽 발이 완전히 다 닿는 미드 스탠스,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가 약간 떨어지는 터미널 스탠스, 이 구간에서 발의 어떤 압력이 뒤꿈치에서부터 약간 새끼발가락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엄지발가락으로 딱 눌러서 치고 가게 됩니다. 이 설명을 좀 쉽게 하자면, 다리를 이렇게 떼서 뒤꿈치를 댔을 때 이 정강이뼈가 약간 외회전이 되면서 새끼발가락 쪽으로 좀 체중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얘를 딱 누르고 반대쪽 발을 디딜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지금 이거를 제가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중요 부위가 느껴지죠. 랜드마크가. 뒤꿈치 중요하고요. 뒤꿈치 딛는 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 약간 바깥쪽에 있는 힘과 그 다음에 이 엄지발가락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 뒤쪽에 있는 그 3포인트 우리가 딱 지면을 잘 디뎌야 한다라고 요가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설명을 드리죠. 회원님들한테 아니면 뭐 강사님들 교육 받을 때. 그래서 항상 뒤꿈치와 새끼발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삼각형이 돼서 마치 삼각대처럼 우리 몸을 잘 지지를 해 주어야, 그게 오른쪽과 왼쪽 발 다 그렇게 지지를 해 주어야 우리 이 위쪽에 있는 골반, 그 다음 그 위쪽에 있는 상지가 흔들리지 않겠죠. 근데 이제 요거는 2018년도에 새로운 모델이 나왔다 그러거든요. 보면은 뭐가 추가되었냐면 발가락의 힘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 안쪽에는 아치 부분을 살려주면서도 발가락까지 다 같이 힘을 잘 써야지, 굴곡근들이 다 써야지 지지를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발가락의 힘까지도 체크를 잘 해야 됩니다. 너무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발의 내재근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일일이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자, 이 발목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 4층의 그 근육층을 내재근이라고 하는데,
이런 근육들이 결국에는 아까 전처럼 우리가 이렇게 3포인트 플러스 발가락까지 잘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구조가 결국에는 힘을 쓸 수 있도록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힘을 잘 만들어, 근육들이 잘 힘을 만들어서 인대나 관절이 그 자리에 잘 안정되게 있는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벨리 댄스는 어때요? 지면에서부터의 힘을 이용해서 골반과 상체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 발에 대한 운동을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발에 대해서 움직임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재근을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많은 운동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운동들이 있어요. 뭐 지금 한번 해보세요. 그냥 앉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엄지발가락만 들어 올린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발가락을 들어 올리고 5번째 발가락에서부터 하나씩 바닥에 내려놓는다든지, 그렇게 발가락을 따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아니면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엄지발가락에 있는 이쪽 힘의 포인트와 뒤꿈치에 있는 힘의 포인트를 서로 이렇게 당겨내면서 아치 부분을 조금 더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연습하시면 좋아요. 이 뒤에 운동을 놨는지 모르겠는데 운동은 안 놨네요. 많이 아실 거예요. 수건 바닥에 놓고 앉아서 발가락으로 꼼지락꼼지락 해서 수건 끌고 오기. 근데 사실 그게 발가락이 아니고 발가락일 수도 있지만 이 앞쪽에 있는 엄지발가락 아래에 있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포인트를 이용하셔서 수건을 끌고 오고 뒤꿈치는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오고 해서 요 사이로 수건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당겨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한번 지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벨리 댄스를 추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요렇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본 자세, 그냥 기본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골반이 먼저가 아니고 발이 먼저예요. 발에서부터 이런 정렬들을 다 봐야지. 그러니까 강사님이라면 더더욱 보실 수 있어야지 회원님들의 어떤 움직임을 취미로 즐겁게 하시는 분들을 더 재미있게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발과 골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골격과 인대와 근육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시 뭐 조금 더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쵸, 표현하기가 쉽지 않죠. 줌이나 이런 유튜브로 채팅창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그 저희 히폴리타 이 단톡방 있잖아요. 단톡방에다가 남겨주셔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릴 때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벌전 외측이 아프면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이 외측이 아픈 이쪽으로 많이 타이트하신 분들은 쉽게 생각해서 이쪽으로 잘 힘을 줄 수 있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일단 밴드를 이용해서 이쪽이 지금 많이 바깥쪽이 타이트한 거니까 밴드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움직임을 주시는 게 좋아요. 의자가 없어서 제가 서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족저근막염이 오는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인벌전이 아파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오픈 키네틱 체인 움직임이라고 그러거든요. 바닥에 닿아 있지 않은 상태.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아픈지 제가 좀 앉아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발에 대해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만큼만 대답을 해드리고 또 공부를 더 해서 더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봐봐요. 인벌전 외치기 아프면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했을 때 아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서서 이렇게 있을 때 아픈지 아니면 지면을 밟고 이렇게 발이 띄어지는 동작을, 근데 이런 동작이 있나요? 춤에서? 이럴 때가 아픈지 그거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줄 수 있는 운동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켓이었을 때 운동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벌전인 동작을 하는데 이쪽에 있는 방향이 약간 버티면서 갈 수 있도록 여기서 인벌전을 만드는데 이렇게 밴드를 반대 방향으로 걸어서 인벌전을 만들더라도 약간 버티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사실 여기만 계속 건드리는 것보다 다 다른 방향도 건드려 주시는 게 좋아요. 배치 굴곡 만들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있죠? 이거 다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금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아이폰에 있는 계측기가 있거든요. 도수를 각도를 보실 수 있는 앱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앉아서도 상관없고 누워서도 상관없습니다. 무릎을 다 펴 있는 상태에서도 발등을 몸통 쪽으로 쭉 당겼을 때 발 나오겠죠? 당겼을 때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새끼 발가락 날에서부터 이 옆날까지, 근데 이 발등이 5발가락이 다 나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인벌전 상태에서 발등 당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완전 배측 굴곡, 5발가락, 특히 2번째 발가락 기준 내 몸통 쪽으로 당겨졌을 때, 이때 새끼발가락 날과 요렇게 요 뒤꿈치 사이에 겉에 날로 도수를 재는 거예요. 맞아요. 발이 아프면 춤을 못 춰요. 그래서 그 도수가 지금 혹시 한번 측정해 보세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누워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앉아서는 하지 마시고 다리를 무릎을 펴고 앉을 수 있는 상태에서 하세요. 제가 뭐 이렇게 발을 띄우고 하시면 안 돼요. 다리가 이렇게 지면에 어떻게 닿아 있는 상태에서 발등을 당겨서 새끼발가락 날에 맞춰서 각도를 재봤을 때 16도 이하로 나오시는 분들은 발목을 한 번이라도 다친 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목을 한 번이라도 다쳤거나 아니면은 지금 춤을 추실 때 발이 불편하시거나 아플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나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측 굴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그냥 혼자서도 움직여 볼 수도 있지만 밴드를 이용해서 배측 굴곡을 할 때는 반대쪽에서 걸어야 되겠죠? 항상 반대쪽에서 약간 버티면서 힘을 쓸 수 있게. 그 다음에 저측 굴곡은 내가 당긴 상태에서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인벌전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상태에서 만들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이렇게 바깥쪽으로도. 그래서 4가지 방향을 웬만하면 다 그런 저항을 가지고, 저항을 밴드로 줄 수 없다면 맨손으로 하셔도 돼요. 손으로 터치하셔도 굉장히 피드백이 좋거든요. 이런 각도에 대한 인지를 먼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답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저 죄송한데 이거 조금만 내려줄 수 있나요? 그 위에 무슨 질문이 있으셨는데? 족저근막염으로 오는 주된 요인이 뭔가요? 족저근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이 아래쪽에서 어떻게 체중을 조금 지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확인 한번 해보세요. BMI 지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무게. 위에서 오는 몸무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발에서부터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아나토미 트레인이라고 해서 근막경선 아시죠? 이 근막경선의 포스테리어 체인이 이 슈퍼피셜 포스테리어 체인인가요?
이 발바닥에서부터 이 뒤쪽 아까 그 종아리하고 허벅지 뒤쪽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햄스트링에서 좌골, 엉덩이, 허리 기립근 해서 이렇게 이마 앞쪽까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발이나 발목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유연성이 없으신 분들은 허리가 불편하고 또 심지어 목이 뻣뻣하고 또 막 두통까지 있으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발바닥도 잘 풀어주시는 그런 이렇게 몸을 많이 움직일수록 유연하게 잘 만들어주시는 액션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BMI도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갑작스럽게 내가 뭐 평소에 뛰지 않다가 나 여름이니까 이제 나 살 빼야지? 갑자기 뛴다든지 평소 활동보다 너무 갑자기 몸을 쓴다든지 이럴 때도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너무 많이 안 움직여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나보노님, 족저근막염이신가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생각해 보세요. BMI가 될 수 있고 너무 갑자기 움직였던지 아니면 너무 움직이지 않는 환경이 있다든지 그런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목을 풀 때 발등을 세우고 외측으로 이렇게 돌릴 때가 아픈 것 같아요. 질문이 갑자기 질문이 터졌네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가벼운 발목의 4가지 기본 각도를 확인해 보시고 그런 그 기본적인 움직임이 되지 않으면 그 윗단계로 올라갈 수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페인이 없어야 되고요.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염증이 있거나 붓기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상태에서 발목에서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 주시는 게 1번입니다. 그게 1번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해결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고요. 무릎 쉬미 할 때 무릎 사용이 궁금해요. 제가 쉬미를 아예 안 해봐서 쉬미를 할 때 무릎 사용 제 생각에는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제 원장님 맞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아이 낳고 그럴 수 있어요. 아이 임신도 원인이 있습니다.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아마 그 발목의 배측 굴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발목의 유연성이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관절이 살짝 접혀진 상태에서 이 무릎은 그렇게 힘을 쓰지 않고 아마 가벼운 밴딩 상태에서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맞나요? 힙쉬미는? 힙쉬미는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그냥 슈미라고만 하셔서 어떤 슈미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한 번만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달몽구님. 어떤 슈미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힙슈미는 확실히 무릎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발에서 지면을 밀어내는 힘을 잘 쓰셔야 돼요. 그거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것은 서서 하는 것보다 앉아서나 이렇게 연습을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좀 연습을 다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맞아요. 발이 중요합니다. 발이 아프면 춤을 못 추고 발이 아프면 다른 것도 못 해요. 걸어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죠. 서 있을 때 자꾸 발 아치 부분이 들려요. 확실히 보나보노님은 지금 발에 대한 어떤 내재근의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활성화가 떨어지시는 것 같거든요. 이런 내재근의 활성화가 떨어지면 당연히 이런 지지할 수 있는 인지가 안 됩니다. 이런 얘네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사실 내가 생각했을 때 나 발에 힘줘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기적인 어떤 뇌의 신호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줄 수 있는 움직임과 그 감각을 자꾸 살려주셔야 되거든요. 내가 뭐 배측 굴곡을 정말 할 수가 없어. 나오질 않아. 그러면 누가 이렇게 밀어줘서 만들어줘도 돼요. 감각을. 그래서 그런 인지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지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춤을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강사님이 있으시다면 보나보노님의 선생님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나보노님이 선생님이시라면 조금 더 공부하셔서 발의 인지, 발목의 가동성, 가동 범위를 높이는 방법 이거를 조금 더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치 부분이 매일같이 아픈 이유가 뭘까? 이것도 마찬가지. 족저 근막 발바닥에 있는 어떤 근육과 근막의 그런 움직임이 부드럽게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치 부분이 매일같이 아픈 이유도 역시 뭐 BMI 같은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 너무 많이 안 움직이는 거,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만약에 이제 강사로서 회원님이시라면 직업이 뭔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앉아 계시는지 혹은 얼마나 서 계시는지, 한 자세로 얼마나 오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히스토리로 여쭤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일단 발에 대해서 구조, 근육을 빼고 일단 구조와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가 지금 지났는데 조금 쉬고 가려고 합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면 생각해 두셨다가 다시 시작이 되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채팅창에다가 말씀해 주시면 선생님들이 저한테 좀 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잠깐만 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 달몽구님이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요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지치지 않으셨죠? 제가 조금 지친 것 같아가지고. 자, 이게 제가 지금 달몽구님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겠지만 다리를 보면 무릎뼈가 정면일 때 발이 바깥쪽,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병원에 가셔도 설명을 하시고 할 때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른 다리라고 할게요. 오른 다리의 무릎뼈가 정면일 때, 양쪽 다요? 양쪽 다? 발이 바깥쪽으로, 그럼 두 다리가 무릎이 정면일 때 발이 바깥쪽으로 10도 정도 위치하고, 발 정면으로 보면 무릎뼈가 안쪽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안짱다리가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럴 때에는 어쨌든 만약에 무릎을 빼고 봐보세요. 이 발목을 빼고 보시면 사실은 발에서부터 교정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좀 쉽게 접근을 하자면 이 허벅지 뼈가 안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건데, 그러면은 근육으로 생각하자면 이 허벅지 뼈를 다시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근육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대표적으로는 어떤 뭐 중둔근이나 이런 둔근, 대둔근이나 이런 엉덩이 근육이 될 수도 있겠는데, 아까 제가 골반에서 말씀드렸지만 엉덩이 근육이 이 아래쪽,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고,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조여지면서 힘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엉덩이 근육이 또 허벅지 근육을 외측으로 외회전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물론 다른 근육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근육들이 힘을 잘 쓰는지 약간 근력 테스트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 요거를 봤을 때 양쪽이 다를 거라고, 한쪽만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양쪽 다 그런 거이신 거면 약간 그런 근력 테스트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력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를 굳이 내가 교정을 하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은 발이 지면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운동이 아닌, 다리가 이렇게 떠 있는 상태, 그냥 의자에 사실 이렇게 다리를 펼 수 있으면 더 좋아요. 무릎을 핀 상태에서 그 발목 운동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발목 운동을 해보시거나,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발 앞면, 그 시상면, 앞뒷면의 움직임과 이마면 양옆면의 움직임이 다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주시고, 그걸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발목의 돌시플렉션과 플랜터 플렉션과 인버전, 이버전, 뭐 요런 라인들이 다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지, 불편한 느낌은 없는지, 요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그것부터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들어 가셔야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바닥에 닿아 있는 이제
클로즈 키네틱 체인이라고 그러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OKC 열려 있는 상태에서 연습을 하라고 했고,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지면을 닿는 어떤 보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 연습했던 힘이 쓰여질 수 있으면서 이제 나중에 춤에서도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발목 부분을, 발목의 움직임을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발이 지면에 닿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고, 나오지 않는다면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 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는 얼라이먼트 오브 스파인이라 그래서 그냥 저희 정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지탈 얼라이먼트 오브 더 스파인이라고 합니다. 사지탈이라고 하는 것은 시상면인데 저희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라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운동을 공부하신 분이시면 한 번쯤은 다 봤던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노멀이 어딨지? 여기 굿 포스처가 있네요. 사실 이 굿 포스처에 대해서도 되게 드릴 말씀이 많은데 너무 얘기가 길어질까봐, 사실 이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척추에 이런 얼라이먼트 이 각도도 완벽하게 모든 인간이 다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막 너무 내가 라운드 숄더예요, 뭐 골반이 너무 뒤로 기울여졌어요, 막 이런 식으로 스스로 너무 셀프로 체크하시거나 그런 부분에 춤을 추면서 제한을 두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이 자꾸 다른 데로 새는데, 어쨌든 정형적으로 평가를 할 때 정해져 있는 굿 포스처라고 해요. 그냥 이거를 이제 이 포스처를 여기랑 봤을 때 목은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롤도시스라 그래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흉추는 바깥쪽으로 빠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가 앞이네요. 여기가 뒤에, 이 사람하고 반대로 서 있는 거예요. 목이 여기고 가슴이 여기고 허리 다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약간 우리 몸에 완충작용을 하고 있어요. 스프링처럼. 그래서 몸 사이사이에도 어떤 관절과 이 척추와 척추 사이에도 어떤 디스크도 있고요. 그렇죠? 관절과 또 관절면의 어떤 인대들도 굉장히 촘촘하게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냥 한 가지 가져가실 점은, 옆에서 봤을 때 목은 롤도시스, 안으로 들어가 있다. 가슴 쪽의 척추는 바깥으로 나와 있다. 허리 쪽의 척추는 안으로 들어가 있다. 어렵지 않죠? 이쪽에서 바깥으로 나와 있어야 이쪽 장기 쪽에서 뭔가 보완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어쨌든 제가 인간을 만들진 않았지만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COP였죠. Compression of 그 pressure. 근데 지금은 라인 오브 그래피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굉장히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씩 다 보시고, 또 특히 요가 공부하신 분들도 굉장히 한 번씩 다 보신 그림일 거예요. 똑같이 시상면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이 귀 부분과 그다음에 귀, 정말 쉽게 말하면 귀, 어깨, 골반, 무릎, 발목 옆면이 일직선으로 잘 놓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는 되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해놨죠. 메스토이드 프로세스라 그래서 여기 유양돌기예요. 귀 아래쪽에 딱딱한 부분. 그 유양돌기하고 어쨌든 힙하고 무릎, 발목 앞부분을 지나고, 그다음에 이 라인 오브 그래비티는 각 부분에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중력에 대해서 최적의 그 우리가 잘 생존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장력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 해부학을 설명해 드리러 나왔는데,
헤브웍은 반드시 구조, 만약에 그 움직임을 가르치시는 분이시라면 회원님한테 그 구조에서부터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랜드마크가 되는 스트럭처, 그 골격에서부터 골격을 이어주는 인대와 인대에 붙어 있는 근육과 거기서부터 이제 인대, 관절, 근육 이런 움직임까지 다 약간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형적인 포스처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형적으로 아주 올바른 포스처는 없어요. 이게 다 이제 어쨌든 여기서 나와 있듯이 우리 몸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 중력, 우리 지구에서는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내 지금 골격의 상태에 맞게 최적으로 버티고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계속 우리 몸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얼라인먼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개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하나의 그림에 맞추지 마시고 다양한 몸을 경험하시고 그 몸에서 그 사람한테 최적화된 얼라인먼트는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몸에 맞는 얼라인먼트는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거기서 한번 중심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공간적인 그 변화가 생긴다면 근육의 불균형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뭐 근육이나 인대나 뼈나 뭐 디스크 이런 부분들에 좀 스트레스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쓰여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힘도 좀 떨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개개인에 맞는 얼라이먼트를 찾아서 거기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힘을 근육의 상태를 돌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려우시거나 이해가 안 되면 채팅창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더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트렌들렌버그라고 해가지고 골반이 정말 뭐 쉽게 말해 틀어지신 분이죠. 뭐 한쪽이 이렇게 올라가 있거나 하신 분들, 그래서 뭐 어떤 한쪽에 불균형이 있으신 분, 사실 우리가 아까 전에 일반적인 얼라인먼트로 봤을 때 개개인마다 이 골반의 어떤 움직임이 생긴 모습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생기신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너무 약간 비정상적인 모습이니까 거기서 이제 아까 그 심의에서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골반 자체를 올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 옆구리가 계속 힘을 쓰고 있는지 그러면은 더 많이 쓰이는 부분이 과부하가 될 것이고 거기서 더 어떤 불균형이 계속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옆 라인도 이 골반에서부터 잘 무릎과 발까지도 전달돼서 이렇게 지지할 수 있도록 이런 힘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저희가 대부분 뭐 이렇게 얼라이먼트를 체크를 합니다. 그죠? 지금 보면은 이게 이게 이마면이고 시상면이고 이마면은 앞에서 보는 모습, 시상면은 옆에서 보는 모습.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데 이 시트는 뭐 필요하시다면은 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내 모습 서로 뭐 가족들 모습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라인 오브 그래피티 선에 따라서 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족에 맞는, 그 사람에게 맞는 원래 얼라이먼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테스트 엑서사이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얼마나 이 중심이 잘 맞는지를 약간 전형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 뒤쪽에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벽에 이렇게 서보는 거예요. 섰을 때 그러면 내 뒤통수의 벽이 닿겠죠. 그리고 목 안쪽에 이렇게 룰도시스가 돼서 이렇게 안쪽으로 공간이 손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겠죠. 그리고 가슴 뒤쪽에도 약간 카이포시스 이렇게
후만이 있으면서 손이 안 들어갈 거고 허리 쪽에서는 또 손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벽에 서 있을 때 이 목에 있는 커브, 그 다음에 허리에 있는 커브가 잘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허리 쪽이 많이 불편하고 타이트하신 분일수록 이 위쪽에 있는 어퍼백이 벽에서 떨어져 있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떠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드리자면 여기서 벽에 붙은 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 골반의 움직임, 엔테리어, 포스테리어, 틸트를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위쪽을 배제하고 이 골반 있는 부분만 움직일 수 있는지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그 움직임을 표현하시는 거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심의가 안 되지? 이걸 해보시면 알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심의를 했었나 아니면은 다른 부분에서 보상을 만들어 움직임을 만들어냈었나 이런 부분을 스탠딩에서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쇼버 테스트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형학적으로 뭔가 검사를 할 때 쓰는 건데 이 흉요추 접합 부위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상체를 숙였을 때 부드럽게 한 5cm 이상은 늘어나야지 허리 쪽에서 어떤 타이트함이 없다, 곽인장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허리가 너무 곽인장되어서 이 어퍼백까지, 가슴까지 이렇게 너무 사실 이거 가슴을 든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허리를 쓴 거거든요. 허리를 쓸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벨리 댄스의 어떤 동작을 하실 때 위쪽에 동작을 하실 때도 사실은 계속 허리를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테스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전에 했을 때는 실기로 다 해봤었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따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려서라도 한번 여기서 실기를 해볼 테니까 일단 지금은 지나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펠빅 틸트 테스트.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골반의 시상면에서의 이 움직임은 사실 뭐 헬스를 해보신 분들도 김동훈님 감사합니다. 그 헬스를 해보신 분들도 저희가 어때요? 스쿼트 아시죠? 뭐 스쿼트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스쿼트 할 때 기본적으로 골반에 약간 기울여짐이 만들어져야 돼요. 엔테리어 틸트가 잘 만들어져서 엉덩이 근육이 봐봐요. 엉덩이 섬유가 지금 이렇게 있다면 골반이 엔테리어 틸트 되면서 이렇게 내려가면 이 엉덩이의 섬유가 신장성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잘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골반이 반대로 엔테리어 틸트인데 조금 더 데드리프트 동작이에요. 더 많이 힙핀치 동작 모션으로 갈 수 있어요. 이런 모션들이 사실 운동에 다예요. 골반에서는 이 움직임이 나오느냐가 진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약간 힙핀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힙핀치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장롱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경첩, 그쵸? 저희 집엔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골반이 경첩처럼 잘 접혀지느냐 이런 걸 좀 보는 거죠. 만약에 지금 어떻게 골반이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바가지가 있으면 화분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화분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쪽에 나무를 심어놨다고 생각하세요. 이 화분을 그대로 앞으로 기울이면 이 화분의 나뭇가지가 이렇게 같이 기울여지겠죠. 화분의 나뭇가지가 화분을 기울이는데 이렇게 기울여지지 않겠죠. 정말 하나가 돼서 움직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골반을 기울이니까 여기 아까 세이크럼에 붙어있는 그 세이크럼에서부터 요추랑 청골이랑 요추가 연결되는 그 부분이 그냥 같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그 움직임이 되는지 이게 이제 힙힌지 모션이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손을 고정을 시키고 골반의 엔테리어, 포스테리어 잘 나오나요? 엔테리어, 포스테리어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보시는 거죠. 보상이 되시는 분들은 너무 막 이렇게 같이 막 움직이겠죠. 너무 자유롭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조절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벨리 댄스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어쨌든 이 등하고 엉덩이 쪽에서의 뻣뻣함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안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어차피 아무도 안 보니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림 보시면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너무 그냥 제가 너무 반복해서 죄송한데 너무 이게 다예요. 진짜로. 저 회원님한테도 이거 말씀드립니다. 지금 서 있는 상태에서 제가 골반 해보라 그랬죠. 엔테리어, 포스테리어. 힙핀치. 그냥 앉은 상태에서도 엔테리어, 포스테리어. 누운 상태에서도 엔테리어, 포스테리어. 엔테리어, 포스테리어. 누운 상태에서도. 누운 상태에서는 보상을 보기가 굉장히 편해요.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누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엔테리어 했을 때 벽이랑 똑같아요. 허리가 굉장히 많이 뜹니다. 한번 해보세요. 허리가 많이 뜨고 다시 뒤쪽으로 기울여졌을 때 너무 과도하게 엉덩이가 수축돼서 마치 엉덩이가 바닥에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선생님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필라테스 강사잖아요. 그래서 매트 필라테스에 이거는 이제 클래식에 있는 매트 오더예요. 그 필라테스가 34가지 동작을 매트 오더를 이렇게 제시를 한 건데 그 중에 있는 한 5가지 정도의 매트 그 복부 운동입니다. 그래서 헌드레드 이제 롤업이랑 싱글레그 서클 같은 경우에는 복부 운동은 아니지만 이 싱글레그 서클은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그 많은 그 운동 전문가들이 이 동작을 굉장히 파워풀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골반을 지지하고 이 골반 주변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을 저 상태에서 이제 서클을 돌리는 거예요. 안에서 바깥으로 돌리고 바깥에서 안으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5번씩 돌리는 건데 그러면 정말 자연스럽게 이 골반 주변의 근육들이 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만약에 리포머나 이런 그런 풋 스프링 같은 장력을 주면 더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밴드 걸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복부 운동은 헌드레드 그다음에 싱글 레그 스트레치, 더블 레그 스트레치에서 싱글 스트레이트 레그 스트레치, 더블 스트레이트 이거는 그냥 레그 레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랑 크리스 크로스 너무 잘 아시죠? 크리스 크로스에 대한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크리스 크로스 외복사근, 내복사근 운동으로 많이 시켜주시는데 사실은 복직근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느꼈던 얘기였던 것 같아요. 복직근을 많이 사용한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복부 운동을 하시면 방금 전에 이렇게 골반이 잘 움직여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좀 앞에서는 복부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뒤에서는 허리와 엉덩이를 잘 풀어주고 안쪽에서는 안정화를 만들고 이런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벨리댄서나 아니면 그냥 댄서이신 분들한테도 이 운동을 아주 강추합니다. 이 화면을 캡처하셔서 한번 유튜브에 쳐보세요. 나와요. 아마 춤을 잘 추시는 분들은 금방 몸을 쓰셔서 익히실 수 있을 거고요. 이거를 알려주시는 필라테스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를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 그 골반 컨트롤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원래 배포용이었어요. 그래서 전에 저한테 교육 들으신 분들한테는 이거 다 나눠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내 몸은 내 맘대로 남겨주시면 그 단톡방에 오셔서 이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자료를 드려보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 아까 테스트와 엑서사이즈였으니까 그 스탠딩 롤 다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경추 목 부분과 흉추 가슴 부분과 이 요추 허리 부분의 척추를 잘 분절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좀 테스트도 해볼 수 있고 운동으로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하실 때 중요한 점은 사실 이 앞에서부터 쭉 내려왔을 때 이 골반 부분은 그대로 계속 고정이 되어 있죠. 이 다리의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발바닥에서부터 종아리 뒤쪽, 뭐 아킬레스라든지 비복근이라든지 뒤쪽과 햄스트링, 둔근의 어떤 그 힘과 유연함이 필요하고요. 거기서부터 척추를 이렇게 꼬꾸라지듯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복부 엉덩이 힘도 굉장히 파워풀하게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할게요. 요것을 그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왜 굴곡을 그죠?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굴곡을 안 하는 게 맞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근데 결국에는 우리 모든 인간의 움직임은 다 우리가 하나라도 빼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허리 디스크이신 분들도 결국엔 이렇게 바른 굴곡의 어떤 분절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셔야 되고요. 디스크이신 분들도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도록 인지하시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다 이런 슈미 동작에 도움이 돼서 제가 이렇게 자료에 넣었어요. 자, 이제 머슬로 들어왔습니다. 머슬은 제가 이 토픽이 거의 슈미를 위해서 제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자료를. 그래가지고 이 자료를 그래서 그 슈미를 위한 근육들을 약간 숨은 근육들을 좀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장요근, 요방향근, 대퇴직근, 척추기립근, 골반기저근. 솔직히 척추기립근, 골반기저근은 좀 어렵습니다. 저도 아직 막 100% 다 알지 않아요. 아직 공부하고 있는 단계인데 제가 알고 있는 만큼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아까 전에 보셨던 골반의 전방경사 맞죠? 시상면에서, 그쵸? 시상면에서 전방경사, 시상면에서 후방경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움직여지는 게 뭐냐면 지금 전방경사가 될 때는 장요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어요. 그 밴드 같은 거 없죠? 일단은 자 여기 요추에서부터 요렇게 바깥쪽에서부터 요 안쪽에 소전자 쪽으로 붙어 있어서 다리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이 옷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가 이렇게 수축이 되면 당겨서 굴곡이 되거나 아니면 약간 이렇게 바깥쪽으로 외전되기도 합니다. 그 근육이 당연히 지금 보세요. 다리가 고정돼. 자, 봐봐요. 지금 여기서 골반이 고정돼. 여기서 해부학은 항상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반이 고정된 상태에서 대퇴골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도 장요근, 제가 말씀드린 장요근이 쓰이겠죠. 그리고 다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골반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똑같이 장요근이 쓰이겠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많이 기울어지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장요근이라고 꼭 하지 않을게요. 굴곡근이 타이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이런 평가나 판단들은 정확하지 않아요. 모두가 그렇다고 볼 수 없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가 중요해요. 내가 왜 이렇게 타이트한지, 이 사람이 왜 이런 증상이 되는지 계속 끊임없이 몇 년 전 일까지 다 들춰가면서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진짜 한 6년, 7년 전에 생각했던 잠깐 있었던 사고까지도 다 생각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얘기가 또 넘어갔는데 장요근이 타이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허리 근육도 타이트해지게 되죠. 굴곡되고 앞에서 당기니까 뒤에 당연히 당겨지겠죠. 자,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고 볼 수 있고 또 후방경사로 되신 분들은 오히려 엉덩이가 타이트해지죠. 타이트하다와 강력하게 쓰이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엉덩이가 이렇게 당겨진 거지 얘가 지금 엉덩이는 후방경사가 되면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활성화가 되는 기전입니다. 엉덩이가 이렇게 수축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있다고 해서 얘가 계속 힘이 세지는 게 아니에요. 과활성화가 되면서 오히려 힘이 풀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케이스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후방경사 됐다고 했을 때 엉덩이나 햄스트링이 단축될 수 있겠고 그러면 아까 전에 쇼버 테스트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잘 안 늘어날 수 있겠죠.
허리가 아프다는 것에 어떤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 또 저희는 벨리 댄스니까 슈미가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왜 제가 앞에 이 근육들을 타픽으로 했는지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이해가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고관절에 있는 굴곡근입니다. 힙 플렉서 머슬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근과 장요근과 엉덩이 뭐 이런 식으로 대퇴직근, 뭐 안에 봉공근 뭐 다 있습니다. 내전근. 얘네들이 지금 굽힘할 때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뭐 장요근 하나만 당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요근만 너무 신나게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공부하셔야 돼요. 저도 아직 다 공부 못했어요. 계속 까먹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여기서 이제 힙 플렉서 머슬에서 드리고 싶었던 말은, 장요근이 어쨌든 중요한 근육이에요. 장요근 앞에, 왜냐하면 그 장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요근은 이런 장기들의 어떤 선반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도 하거든요. 근데 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장요근을 타고 올라가 보면 횡격막하고도 기시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요근은 아마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지만 여성들의 근육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여성들이 단축되기 굉장히 쉬운 환경이고, 왜냐하면 여성들이 굉장히 섬세한 면이 있고, 또 그래서 좀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는 편이죠. 그래서 그런 여성들이 많이 타이트함을 겪고, 그 다음에 호흡 기전이 좀 안 좋으신 분들 여성분이 많죠. 그래서 이런 횡격막, 호흡할 때 쓰는 횡격막과 연결되어 있는 장요근과 어쨌든 횡격막과 연결되어 있는 굴곡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맨날 스트레스 받아요. 맨날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스트레스 받아 이러고 걷지 않잖아요. 저 스트레스 받을수록 너무 힘들다, 저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플렉션이 되죠. 이게 다 감정적인 부분들이 근육의 움직임으로 다 표현이 된다고 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근막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는데, 또 근막도 얘기하면 너무 또 길어지니까 어쨌든 이렇게 나를 계속 굴곡시키게 만든다. 나의 불안함이 횡격막하고도 연결돼 있다, 호흡하고도 연결돼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요근, 횡격막하고 장요근 정리해보면, 장요근 굴곡근이다, 굴곡하고 외전한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굴곡하고 또 외전하는 기능이 있어서, 어쨌든 이 장요근이 두 개가 다 이렇게 타이트해지면, 양쪽 장요근이 타이트해지면 이렇게 약간 신전될 수도 있습니다, 몸이. 그리고 횡격막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감정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호흡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기시정지점을 아예 적어놨어요. 적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흉추 12번 횡돌기에서부터 어쨌든 두 개의 근육이 만나는 거예요.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장요근이라고 했고요. 대요근, 이 흉추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대요근이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골반의 바가지 안쪽 라인에 있는 게 요근입니다. 장골근입니다. 그래서 골반의 굴곡과 아까 말씀드렸던 외회전, 그다음에 허리의 안정화를 막고 있습니다. 그냥 굴곡근 하면 사실은 장요근이 떠오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방형근이에요. 지금 보면은 여기 대요근이 있죠. 이쪽 부분에 같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요방형근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여기 척추가 이렇게 있고 골반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여기 척추의 횡돌기에 붙어서 레터럴 플렉션 만든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이 장요근이래. 이 요방형근은 섬유가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진다고 하거든요. 요방연근은 그냥 턱 하고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 포션이 이 일리엄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붙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12번째 갈비뼈에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왔네요. 약간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 몸의 중심에서 이 마치 그 전봇대가 서 있는데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그 줄을 잡아당겨서 지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중심의 어떤 안정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요방연근에 대해서는 사실 무조건 타이트해, 선생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타이트해, 무조건 늘려줘야 돼, 이게 아니고 그게 얼마나 바른 그 포션을 위치해서 액티베이션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오히려 막 늘어뜨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얘도 힘을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써놨냐면 한국말로 쓰는 것보다 너무 정확하게 나와서 이렇게 써봤어요. 한번 이거를 잘 해석을 해보세요. 요즘에 해석 사이트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제가 그 해부학 어플로 직접 캡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방연근도 역시 이 횡격막 쪽과 아까 그 대요근하고 연결되어 있듯이 대요근 안쪽에서도 이렇게 정말 가장 안쪽 중앙부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애기 때문에 안에서부터 이 횡격막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다. 어떤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렇게 같이 해봤어요. 맞아요. Attachment during inspiration. 횡격막하고도 같이 부착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2번째 갈비뼈에. 굉장히 예쁘죠? 그림이. 그래서 저는 되게 이런 그림 보면은 설레이고 재밌어요. 자, 요거는 대퇴직근이에요. 대퇴직근도 저도 되게 많이 헷갈렸어요. 근데 대퇴직근은 대퇴 원래 사두근이죠. 대퇴 사두근, 외측관근, 내측관근, 중간관근, 그 다음에 가장 스트레이트로 무릎과 붙어 있는 그 무릎 밑에서 인대와 연결이 되어, 인대로 연결되어 있는 대퇴직근인데, 이거는 이제 그 투 조인트 모션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아까 ASIS라고 말씀드렸던 골반에서 좌우 확인하는 그 ASIS에서 무릎 아래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골반과도 연결되어 있고 무릎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얘가 위쪽에서 어쨌든 근육이라는 것은 수축되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위쪽에서 수축이 되면 고관절을 굴곡시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고관절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수축시키면 무릎이 펴지겠죠. 저는 이게 되게 헷갈렸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알고 가세요. 위에서 수축되면 고관절이 굴고 아래 섬유가 수축되면 무릎 관절이 신전. 이렇게 요것만 알고 계셔도 아마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대퇴직근이 또 약할 경우에는 어쨌든 그 슬관절의 신전 또한 안 되기 때문에 이 다리를 쭉 펴는 것에서도 사실 이 대퇴직근도 좀 중요한 역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퇴직근의 약화가 무릎의 통증을 만들 수도 있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거는 척추기립근인데요. 척추기립근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너무 쉽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바깥쪽에서부터 이제 안쪽까지, 이 골반 안쪽에서부터 목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 몸을 이렇게 잘 세울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 바깥쪽의 근육은 어쨌든 이렇게 레터럴 플렉션이나 약간 굴곡하는 데에도 안정감을 좀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그래서 요거는 자세 유지의 역할이 있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골반 기저근이에요. 골반 기저근 아마 뭐 벨리 댄스는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골반 기저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골반 기저근은 요렇게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거 지금 보면은 포스테리어? 뒷면이죠. 뒷면입니다. 갈비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뒷면에서 본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서 본 상태예요. 그래서 골반 안쪽에서 이렇게 우리 장기들이 쏟아져 내려가지 않게 바가지처럼 이렇게 잡고 있다. 그러니까 해먹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닷가에서 이렇게 해먹 치고 누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 장기들을 받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이거는 우리가 코어 머슬이라고 항상 외우는 근육이죠. 골반 기저근, 다혈근, 횡격막, 그다음에 트랜스버스 앱도 이게 뭐죠 이름이? 트랜스버스 앱도미니스 이게 복행근 맞아요. 복행근 이렇게 해서 복부의 코어 근육이다. 이것을 잘 이렇게 힘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이 장기 근육도 보호가 되고 내가 잘 안정감 있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죠.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횡격막이 여기 있잖아요. 보세요. 횡격막은 우산처럼 우리 몸 위쪽에서 이렇게 받친 지금 그 구조에 있고 골반 기저근은 해먹처럼 아래쪽에서 이렇게 해서 받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이 안에서 들어오면 이 우산 같은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와요. 아래로 이렇게 공기가 들어온다라기보단 압력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골반 기저근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골반 기저근이 없으면 아래로 장기들이 다 빠져버리겠죠. 그래서 이 골반 기저근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서로 이렇게 압력을 갖고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골반 기저근은 항상 액티베이션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그런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자꾸 골반 기저근을 조이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특히나 여성들은 또 이런 횡격막에서부터 긴장감이 많이 있는데 자꾸 쪼이기만 하고 막 그러면은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은 어디 하나가 세지면 안 되고 그 근육들이 쓰여지는 어떤 순간적으로 얘가 딱 쓰여지는 타이밍과 그런 앞뒷면의 어떤 그 강도가 적절히 잘 맞춰져야지 아프지 않게 잘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반 기저근은 또한 굉장히 그 감각적으로 신경적으로도 중요한 역할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제가 캡처를 해봤어요. 이 밖에서도 감싸고 있고 안쪽에서도 감싸고 있고. 그죠? 요거는 아까 저희가 봤던 일리엄이죠. 장골, 여기가 세이크럼, 그렇죠? 그다음에 요 밑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햄스트링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햄스트링 연결되고 여기 요방형근, 기립근, 대둔근, 중둔근 다 연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대퇴직근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시간이 되게 잘 맞히네 시간이. 원래 이거를 제가 작년에 3시간 동안 했었죠. 그래서 3시간 동안 했는데 선생님들이 약간 실기로 운동이랑 테스트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3시간이 약간 좀 부족하게 느껴졌는데 오늘은 저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금방 가네요. 2시간 반이 금방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또 논문을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막 네이버 찾아보고 내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든지 어떠한 이론은 정말 어떤
그런 연구 기반이나 이론 기반의 철저한 뭐 제 생각이 아닌 도서에서 나온다거나 책에서 나온다거나 정말 유명한 저명 있는 어떤 저널에서 나온 그런 글들을 약간 발췌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서치를 많이 했어요. 진짜 제가 여태까지 골랐던 검색했던 논문 중에 벨리댄스 논문을 최근까지도 되게 많이 봤어요. 오늘도 사실 제가 작년에 했던 교육에서 발과 발목을 아주 조금 추가했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런 신경적인 부분, 모터 컨트롤, 이 머리에서 이런 운동신경을 내려주고 우리가 거기에 신호를 받고 움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아니면 어쨌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뤄볼까? 뭔가 더 심화해서 다뤄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발이 맞는 것 같았어요. 원래 골반보다도 발이 먼저거든요. 저희가 뭐 특별히 막 뇌과학이나 이렇게 뇌 쪽으로 뭐가 있지 않은 이상은 그 교정은 무조건 발부터 가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렇게 하면 아프죠? 이렇게 하면 아프죠라고 하신 분들 발에 대한 구조만큼은 한번 책으로 그냥 보시던지 요즘에 근데 유튜브도 너무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발에 대한 구조와 발목에 대한 구조와 어쨌든 구조가 나오면 기능도 있겠죠. 구조와 기능을 꼭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내가 왜 이랬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어쨌든 논문이에요. 이 논문은 벨리 댄스를 운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운동 패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터 컨트롤이죠. 그 위쪽에서 신호로 내려오는 그런 운동 패턴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싼 장비들을 가지고 이 위쪽에서부터 흉추 지금 보면은 흉추 12번에서부터 골반까지 해가지고 이런 EMG 그 근육 활성화를 알아볼 수 있는 기구를 연결을 해서 어쨌든 상하 움직임, 이런 움직임을 준 거, 우리 보행을 할 때 봐봐요. 한쪽 다리가 뒤더지면 이쪽 골반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상하 패턴을 좀 봤어요. 그랬을 때 지금 보면은 생각이 안 나지? 노 앵글 CCV TRD 지금 아마 이쪽에 지금 TRD가 그 훈련을 한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낮은 영역, 그 헬츠가 낮은 움직임이 낮은 영역에 있을수록 조금 더 이 좌우의 밸런스 맞는 게 좌우의 밸런스를 맞추는 능력이 벨리 댄스를 하신 분들이 조금 더 일정하죠. 뭔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 그래프가 굉장히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큐잉을 했을 때 안정감을 잡는 게 벨리 댄스를 운동하고 연습하신 분들이 훨씬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말고 제가 최근에도 또 논문을 찾아봐서 봤어요. 벨리 댄스에 대해서 봤는데 그것도 좀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이런 어쨌든 벨리 댄스는 제가 여태까지 봤는데 아주 공신력 있는 연구는 많진 않았지만 그 연구는 항상 보행과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아마도 이 골반이 자꾸 좌우로 따로 움직이니까 그러겠죠? 근데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보행은 인간이 살면서 보행이 없을 수 없거든요. 가장 첫 번째 움직임이고 또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이에요. 걷기 운동. 가장 1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보행으로 통해 바른 움직임을 내가 걷기 운동을 통해 바르게 걷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 벨리 댄스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맞나요? 벨리 댄스 하신 분들 잘 걷나요? 잘 걸으시나요? 아무래도 몸에 대해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원장님의 그 유튜브 이름이 내 몸은 내 맘대로죠. 저는 내 몸은 내 맘대로 잘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무슨 운동하면 내 몸이 내 맘 같지 않네? 약간 이러잖아요. 이름을 굉장히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내 맘은 내 몸대로 움직이려면 사실 뭐 벨리 댄스 굉장히 유력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어떠한 필드에 계시던지 움직임에 대해서 첫 번째가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
근데 인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골격과 내가 움직이고 있는 골격과 어쨌든 그 구조물과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그 방향, 근육의 방향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내가 인지하면서 교육할 수 있겠죠. 내가 나한테 교육할 수도 있겠고 내가 누군가한테 교육할 수도 있겠고 그거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이런 느낌 저런 느낌 갖고 정확하게 물론 뭐 예술은 다르지만 조금 더 거기에 정확성을 더하면 아마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제가 풀어놨습니다. 그 T10번부터 럼버 그 흉추 쪽에 10번부터 그 요추 쪽에 4번, 요추 4번, 흉추 10번부터 요추 4번까지 네 구역으로 나눠서 근전도 검사를 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느리다고 했는데 빠른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빠른 패턴의 벨리댄스 움직임이 보행과 굉장히 유사한 움직임 패턴을 유발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벨리댄스의 어떤 벨리댄스 패턴의 연습이 결국에는 근육 조정의 패턴과 척추 분절의 선택적 운동 능력을 가진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저 선택적 운동 능력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건 컨트롤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막 이끌려서 너무 자유분방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이 들어와야 됩니다. 몸에 대한 교육이 들어와야 돼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으면 어디 가서라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훈련은 분절의 생성과 억제를 선택적으로 자극하거나 억제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서 억제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잘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패턴이겠죠. 잘못된 패턴.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벨리댄스는 척추 신경 회로 연구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너무 긍정적이지 않나요? 제가 이거 지금 유튜브라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폴댄스보다 벨리댄스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벨리댄스로 오세요. 벨리댄스의 그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벨리댄스의 골반의 움직임도 그렇고 제가 어깨도 한번 교육을 했거든요. 어깨 움직임도 그 어떤 오십견이나 이런 예방에 있어서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벨리댄스에 접근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주변에 사실 이거는 연령과 체형에 상관없이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또 벨리댄스에 대한 어떤 그 논문은 아니고 어떤 어떤 기사를 봤는데 벨리댄스를 하시는 댄서분들이 가장 몸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높다고 해요. 내 몸의 형태가 어떻든지 뭐 BMI가 높든 낮든 뭐 어떻게 되었든 다 만족도가 높다고 해요. 그만큼 힐링할 수 있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벨리댄스는 정말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는 이런 약간 그림을 골라봤어요. 사실 제가 이 교육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금 회원님들과 선생님들한테 바로 그림을 보고 딱 와닿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림을 고르는 것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딱 발이잖아요. 벨리댄스의 자세는 어쨌든 발에서부터 시작된다. 언제나. 그래서 그 부분 간과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발에 대한 기능과 발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한 번쯤 꼭 다시 생각해 보시고 유튜브나 아니면 뭐 단톡방에도 좋으니까 어쨌든 발에 대해서 계속 궁금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발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발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사실 저도 이제 필라테스 강사를 한 지 5년, 6년 됐어요.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너무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줬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최선으로 끌어올려서 전달해 드린 거고요. 저도 지금 공부를 더 해야 돼요. 더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몸에 대한 공부는 하다 보면 그냥 무조건 외워야지로 하지 마시고 움직임을 기준으로 하세요. 여러분들은 벨리댄스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기준을 지금 저는
그 구조에서부터 가지 않았잖아요. 움직임에서부터 갔단 말이에요, 기준을. 그렇게 바꿔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셔도 되니까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냥 잔잔하게 한번 계속 탐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싶은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겠어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달멍구님 감사합니다. 그쵸? 몸은 사용할수록 유연해지죠? 맞아요. 그 제가 예전에 TV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노화는 그 관절의 어떤 뻣뻣함으로 좀 기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필라테스가 했던 말이 필라테스를 하면 60대에도 30대와 같은 척추 상태를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관절의 어떤 그런 부드러움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나보누님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이 뒤쪽에 있는 원장님 강의에서도 여쭤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채팅창 그 저희 단톡방으로도 올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